안녕하세요. 저는 Learning Temporal Resolution in Spectrogram for Audio Classifica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한 논문 리뷰 발표를 진행하게 된 민성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처음엔 간단히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과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은 오디오 클립에 레이블을 할당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에는 오디오 태깅, 음성 키워드 분류, 음악 장르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은 입력으로 1차원 오디오 파형을 받는데 이는 이산 샘플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타임 도메인 샘플을 특징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파형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후리에 변환으로 계산되고 짧은 파형 청크에 윈도우 함수를 곱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2차원인 시간 주파수 표현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버르의 불확실성 원리에 따르면 시간 해상도와 주파수 해상도 사이에는 항상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가버르의 불확실성 원리를 짚고 넘어가면 신호를 시간과 주파수 두 축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물리학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의 좌측에 있는 시각화 자료들은 위에 두 장은 알람 시계 소리를, 아래 두 장은 사이렌 소리를 스펙트로그램화한 것으로 같은 소리를 서로 다른 홉 사이즈 값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윈도우의 크기는 동일하게 25ms이나 홉 사이즈를 40ms, 10ms로 차이를 둔 것이고 홉 사이즈의 크기가 작을수록 패턴이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홉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윈도우끼리 겹치는 부분이 많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데이터도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홉 사이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 자료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실험들은 원하는 해상도를 얻기 위해 윈도우 사이에 고정 홉 크기를 적용해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고정된 시간 해상도 값을 얻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실험들이 해상도를 얻을 때 이런 고정 해상도를 쓰나 신호의 특징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상도 값은 천차만별이고 이 때문에 소리 분야의 연구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데이터 특성에 따라 수치들을 더 잘 조절할 걸 많이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더 직관적으로 오디오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 동적인 해상도 학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고정 해상도가 아닌 시간적 해상도를 학습하면서 효율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노리는 겁니다. 모델 최적화 중에 스펙트로그램 해상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경량 알고리즘인 디프레스를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거고요. 우선 좌측의 오디오 분류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식은 1차원 오디오 시간 파형을 나타냅니다. L은 오디오 샘플의 수를 말합니다. 특징 추출 단계의 오디오 파형은 두 번째 수식을 통해 처리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 파형을 웰 스펙트로그램 같은 2차원 시간 주파수 표현 X로 매핑하는 걸 말하며 이때 해당 함수는 타우 번째 프레임을 말합니다. T와 F는 추출된 시간 및 주파수 차원을 뜻하고 L과 H는 각각 윈도우 길이와 홉 길이를 뜻합니다. 시간 해상도는 초당 프레임 수로 정의되며 이때는 H분의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특징 추출 단계의 함수이고 이후 분류 단계에서 X는 파라미터 세타로 설정된 분류 모델 G세타에 의해 처리되고 G세타 출력은 예측값 Y 햇이 됩니다. 맨 하단의 식은 분류 시스템 최적화식이고 L은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손실 함수를 뜻합니다. 디프레스 같은 경우 X와 G세타 사이에 위치한 드롭인 모듈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우측한 첫 번째 함수를 사용해서 최적의 시간 해상도를 학습하게 되며 이때 T는 출력 시간 차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그리스어 P는 학습 가능 파라미터를 말합니다. 세 번째 델타는 차원 축소율로 해당식처럼 정의되고 일반적으로 델타는 1 이하 소문자 T는 대문자 T 이하 상태를 가집니다. 이는 디프레스 출력의 시간 해상도가 입력보다 같거나 혹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류기 G세타의 계산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 식은 공동 최적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디프레스는 두 가지 단계를 가지는데, 첫째는 학습 가능 모델 HP를 통해 각 시간 프레임의 중요도를 추정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프레임 워핑 알고리즘을 사용해 시간 차원을 따라 워핑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그림은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시각화한 그림이고, 녹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블록이 디프레스 작업 파트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HP 부분은 1차원 CNN을 스택으로 해서 구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의 합성곡 블록으로 되어 있고, 각 합성곡 블록은 2개의 1차원 CNN 레이어로 구성되며 배치 전기화와 리키렐로 활성화 함수가 사용되었고, 잔차 연결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간 차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0으로 패딩하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식들은 각각 프레임 중요도 추정 모듈, 리스케일 작업, 활성도 P에 관한 함수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레임 중요도 추정 모듈은 S' 형태의 행 벡터를 출력하며 크기는 1 곱하기 t입니다. S'R은 R번째 시간 프레임의 중요도 점수를 뜻하게 되고, 아래의 함수는 프레임 중요도 추정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S'R 값이 높을수록 R번째 프라임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값 자체는 0과 1 사이로 제한해서 학습을 안정화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리스케일 부분은 S'에 대한 리스케일 작업을 나타내는 함수들이고요. 더 중요한 프레임과 덜 중요한 프레임을 얼마나 구별하려는 정량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활성도 P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활성도 P는 비어있지 않은 프레임의 표준 편차로 계산되고, 그 값이 클수록 더 적극적으로 중요도를 학습함을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학습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중요도를 얻는 과정을 보았으니, 이제 해당 단계에서는 시간 프레임 워핑 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프레임 워핑은 S와 X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적응형 시간 해상도 표현인 O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S를 워프 행렬 W로 변화하는 함수이며, 베타는 W를 X에 적용해 워핑된 특징 O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우측에 각각 알파와 베타 함수는, 알파는 워프 행렬의 계산, 베타는 프레임 워핑 처리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시각화 그림들은 각각 디프레스와 멜 스펙트로램을 사용한 시각화들입니다. 회색 음영 처리는 입력의 특징들입니다. 아래쪽의 함수들은 각각 해상도 인코딩, 유도 편향, 이징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 그리고 디프레스 로스에 대한 함수들입니다. 해당 모델은 파라미터 람다를 통해 계층에서 정보 변목 현상을 발생시켜서 중요한 프레임에 대한 더 높은 점수 할당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빈 프레임을 강하게 규제하고 더 효과적으로 중요한 프레임은 확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이 진행한 실험 및 검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선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디프레스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습니다. 데이터셋은 오디오 태깅된 오디오 셋과 FSD50K, ESC50의 환경소리 분류, 스피치 커맨드에서의 제한된 어휘 음성 인식, NSCENT에서의 악기 분류 데이터셋 등이 사용됐습니다. 이때 오디오셋과 FSD50K는 MAP로, 나머지는 Accuracy로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실험 세부사항은 해당 발표에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해당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표는 디프레스가 시간 차원을 압축하는 효과와 분류 성능을 평가 및 비교한 표로서 Change of Size, Average Pulling, Conversion Average Pull 3가지 시간 차원 축소 방법과 비교를 합니다. 표에서 나타나듯 FPS 75대에선 대부분 데이터셋에서 상당한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고, 시간 차원을 이 수치보다 더 줄이게 돼도 유의미한 성능값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성능 개선은 시간 압축 없이 수행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기준 성능으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간 차원 축소 기법들과 비교한 거는 이제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홉 크기에 따른 최적 성능 지표를 알아본 것으로서 적합한 홉 크기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는 계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프레스의 효율성이 정확성에 더불어 굉장히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는 소타를 달성한 다른 프론트 엔드와 비교를 하는 표로서 해당 비교엔 디프레스를 포함한 멜 스펙트로그램을 학습 가능한 전처리로서 사용하는 멜 디프레스를 방법으로서 제안했고요. 이때 최적의 설정을 통해 얻은 가장 높은 정확도는 우측에 베스트를 달아둔 값들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모든 해당 표에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기법들에서 이제 멜 디프레스가 제일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그래프들은 각각 학습 활성도의 변화와 가이드 손실의 학습 곡선을 나타낸 걸로 FPS가 작을수록 변화되는 그래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활성도는 FPS 값이 작아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프레임 중요도를 학습하고, 가이드 손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적게 빈 프레임을 포함하려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시각화 그림들은 멜과 컨볼루션 에버리지 풀보다 세부 정보를 더 잘 유지하면서 정보 손실을 줄이는 디프레스의 모습을 이제 가시적으로 잘 확인하게 해주는 자료입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디프레스의 가이드 손실 방식의 유용성이 굉장히 잘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 시간 차원을 줄여주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모습 또한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신생 단계에 놓인 모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셋과 다양한 시간주표수 표현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해당 논문 자체에서 보여준 잠재 이력들을 생각하면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우선은 기존의 고전 해상도 적용했던 이런 실험들에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듈로 이제 바꿔서 적용을 해보는 테스트 진행과, 또한 멜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다른 프론트 엔드와의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도 다양하게 적용해보면 굉장히 좋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